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오늘은 밤에 찍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오키나와를 떠나서 좀 정신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에드포스트가 10,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에드포스트 10,000원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드포스트 짭짤하신가요? 하루에 조회수가 그래도 뭐 몇천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5,000원, 10,000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최상위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경제 주제로 하시거나 뭐 IT나 이런 분들은 뭐 조회수 10,000, 20,000 정도 나오면은 하루에 몇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다? 자, 준채 블로그의 일반인이다, 일반인. 그럼 에드포스트를 처음에 신청해서 됐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되고 나서 드디어 나도 부수익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루에 한 몇천 원씩이라도 벌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100원도 안 찍힙니다. 50원, 30원, 심지어는 5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네이버 이 자식들 무슨 에드포스트가 이렇게 적어? 최소한 방문자 수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방문자 500인데 그럼 500원은 줘야지. 근데 500원도 안 주고 몇십 원 준다. 나쁜 놈들이죠.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드포스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평균적인 금액, 그리고 약간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1일 1포 이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났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여행 블로그를 하기 전에 경제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 경제 블로그로 하루에 조회수가 10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8,000원이 찍힌 날이 있습니다. 2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이 에드포스트 시스템이 어떤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에드포스트를 받는 원리는 이거예요. 어떤 키워드라든지 그런 것들, 광고주가 네이버에 돈을 줍니다.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할까, 여기 낙타 카레집을 차렸어요. 인도 카레집입니다. 연남동에 차렸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광고를 좀 하고 싶어. 만약에 연남동 맛집이나 연남동 카레, 연남동 데이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내가 광고를 좀 넣고 싶어요.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나오고 싶어, 낙타 카레집이. 그러면 네이버에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키워드 광고를 맡깁니다. 키워드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광고주 입장에서 뭐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뭐 몇백만 원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몇천만 원을 태우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 보험, 의료 관련 병원이나 한의원,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 같은 거, 뭐 변호사, 그 다음에 이혼, 소송 상담, 이런 것들. 광고 단가가 엄청나게 센 것들은 경쟁률도 세고 그만큼 비싸요. 네이버에 상위 노출시키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 데는 한 건에 이렇게 수입료가 들어오더라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벌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엄청나게 태우는 거고, 그냥 일반 맛집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 진짜 만약에 규모를 크게 해서 몇백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낙타카레집을 누가 왔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그 주변에 관련된 맛집이나 이런 광고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글을 봤을 때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 광고주의 돈 나간 거에서 이제 네이버가 어느 정도 먹고, 그리고 글을 쓴 사람들도 광고료가 조금 더 붙는 개념입니다. 에드포스트. 설명을 좀 약간 어렵게 했는 것 같은데,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가 일단 짱입니다. 아무리 봐도 에드포스트 수익만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광고 단가가 높은 것들, 경제나 IT, 그리고 의류 관련된 거, 패션,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육아용품 리뷰나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리빙도 괜찮아요. 생활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흔하게 쓰는 맛집들 있죠. 그리고 여행 이야기, 제일 돈 안 됩니다. 키워드, 제가 쓰는 유료 프로그램이 키워드 조회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광고 단가가 어느 정도 붙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맛집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돈이 많이 광고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에드포스트를 수익이 많이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또 그나마 지금 현실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제 그냥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균적인 조회수로 봤을 때는, 자, 여행 같은 경우나 맛집 같은 경우 보통 같이 쓰잖아요. 여행이랑 맛집을. 조회수 1당 1원이 조금 안 나옵니다. 한 0.6원, 0.7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어떤 때는 좀 운이 좋아서 광고 단가 붙은 것들 클릭을 하고 몇백 원 정도, 몇천 원 정도 높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릭을 하더라도 광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거의 조회수당 한 1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요즘에는 블로그를 많이 안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고 다른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1500 정도 나오는데 애드포스트도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나옵니다. 조회수 1당 1원이죠. 경제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경제가 지금 500 조회수 계속 500달이거든요. 5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계속 500만 나와. 지수도 아직 안 올랐어요. 지금 거의 한 5개월 넘게 쓰고 있는데 지수도 전혀 변동이 없지만 한 500원에서 1000원? 많을 때는 2000원, 3000원이 자주 나와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행불 조회수 2000짜리랑 경제 블로그 조회수 500짜리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조회수 이제 높은 것들 제가 주제 얘기했죠. IT, 리빙이나 패션 같은 경우는 왜 애드포스트 단가가 높냐? 이제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 광고를 클릭만 하면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광고를 클릭을 해서 만약에 물건까지 사게 된다? 그러면 광고주한테 어느 정도 돈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글 쓴 사람한테. 근데 맛집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광고를 클릭까지 해서 뭔가를 사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육아용품, IT 전자기기, 패션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클릭을 해서 물건까지 사잖아요. 그래서 광고 단가가 높지 않나.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상위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는 최적화 블로그 막 조회수 2만 3만 정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애드포스트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가 주제에서 맛집이나 여행만 주구장창 열심히 써서 조회수가 만 찍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애드포스트가 10,000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주제로 일단 글을 쓴다. 그리고 그 애드포스트 광고 달리는 거를 약간 의도적으로 살짝 노려볼 수는 있어요. 일부러 그 애드센스처럼 일부러 광고 배치를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주제로 글을 썼을 때 이런 광고 단가가 있는 애드포스트가 붙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글을 쓰게 되면은 조회수도 높아지면서 클릭을 하면은 광고 단가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10,000원씩 계속 들어오는 게 정말 그러면 진짜 바랄 게 없겠죠. 왜냐하면 한 달에 거의 30만 원 들어오니까 애드포스트만. 그래서 저도 비중을 지금 여행 같은 경우를 조금씩 더 줄이고 있는데 경제 블로그를 약간 더 키울 생각이고요. 어쨌건 그 우리가 부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다들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도 돈을 벌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고, 기왕 하는 거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애드포스트는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 외에 다른 거를 또 찾아야 되고, 근데 그 대신에 제가 항상 자주 애드포스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게 1일 1포를 계속 하다 보면 글쓰기에 대한 실력도 점점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면서 정말 하루에 내가 뭐 몇십 원밖에 안 벌렸는데 나중에 이게 막 1,000원, 2,000원 벌리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애드포스트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플루언서 랭킹 보는 거. 브랜드 커넥트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픽 발행. 이것도 뭐 인플루언서들이 따로 하는 건데 토픽 발행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키워드 챌린지. 글을 발행하고 나서 또 키워드 챌린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침에 하루도 안 쉬고 지하철에서 주말에는 집에서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들, 약간 의식 같은 건데 뭐 시간과 노력 대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글만 꾸준하게 쌓고 애드센스로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좀 소소하게 협찬도 받고, 그래도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점유율 아직까지는 1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봐라.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뭐 달러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애드센스 이거 하세요, 워드프레스 하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제가 비중을 네이버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고, 여러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나 협찬 받는 거 이런 것들 소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길로 가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다른 데로 좀 돌려서 여러 플랫폼들 해보시고 도전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해요. 블로그 시작하기 전인데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될지 아니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해야 될지 정말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딱히 이거 하세요 라고 하기가 힘든 게 사람마다 일단 기준이 달라요. 네이버 블로그가 재밌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는 소통 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나는 내가 글만 그냥 무작정 써서 글 쌓아가지고 애드센스 달러 한번 벌어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첫 번째 시도는 부담 없이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약간 글쓰기 실력이나 이런 것들
하루에 1일 1파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면은 다른 것들도 시도를 하라. 뭐 두 개를 제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포스트 너무 별로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한 주제인데 어떡하겠어요, 맞죠? 가끔씩 그래도 소소하게 하루에 한 1,000원씩만 들어오면 좋겠다. 그럼 나중에 커피값도 벌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쌓이다 보면은 뭐 몇만 원, 5만 원 이상 되면은 출금도 할 수 있죠. 몇십만 원,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50만 원 출금했는데 벌써 35만 원 쌓였어요. 지금 가격도 안 보고 있었는데 금액이 꽤 많이 쌓였고 에드포스트 몇 원 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사람들한테. 네이버 블로그 하는데 에드포스트 하루에 100원씩 들어와 임마.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블로그 개념도 모르고 안 해서 몰라요. 그러면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하루에 맨날 뭐 어디 들어가서 이벤트 퀴즈 맞추고 뭐 일일 출석 체크해가지고 막 10원 50원 얻는 거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할 바에는 블로그로 내가 글 쓰고 몇백 원이라도 번다, 이게 훨씬 낫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앱테크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캐시워크 이런 거 옛날에 겁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물론 해도 좋지만 내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고 정당하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좀 그런 재미를 느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주는 영상 하나 더 찍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내일 만약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 더 찍고 뭐 그러겠습니다. 화이팅!